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911입니다. 얼굴이 좀 많이 타신 것 네, 같은데. 엄청 많이 탔습니다. 어디 또 놀러 갔다 오셨나요? 팔라우를 가족들하고 갔다 왔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습니다. 지금 막 온몸이 따갑습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지금 일본과 지금 무역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무역전쟁하니까 일본 안 가고 팔라우 갔지 않습니까? 마일리지 표가 남아있는 곳이 일본하고 팔라우밖에 없었어요. 일본 빼고, 그러니까 뭐 이번 사태랑 상관없이 저는 에디는 일본을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일본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본을 너무 많이 걸어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걷는 걸 좀 그렇게 안 좋아하고, 에디도 알다시피 저는 또 지상파라 저는 이제 지하철도 서울에서 잘 안 타거든요. 저는 이렇게 땅속으로 뭔가 내려가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그 뭐랄까요, 교통망이 철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개인적으로 뭐 일본에 막 엄청나게 악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막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랑 오사카 갔을 때 제 일본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었잖아요. 걔는 여자였잖아. 재밌었죠. 솔직히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카페 창업. 네, 카페 창업에 대해서 화장품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카페 창업에 대해서 뭐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에디나 저나 경험을 하긴 했으니까 이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제 뭐 짧게 여러 편으로 저희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가시죠. 네, 목차는 첫 번째 이제 입지, 두 번째 이제 수익 계산, 세 번째가 이제 브랜딩, 네 번째가 이제 계약, 다섯 번째가 이제 인테리어, 여섯 번째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 전 준비, 일곱 번째가 오픈, 뭐 여덟 번째는 이제 오픈 이후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입지부터. 근데 입지는 솔직히 정해진 게 없죠. 네, 정해진 게 없죠. 입지는 정답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지를 한 50군데 정도 봤어요. 저도 몇 군데 따라다녔었죠. 같이. 뭐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카페 쪽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준비하던 2015년, 2014년, 뭐 2015년 그때는 트렌드가 인더스트리얼 이런 게 굉장히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합정동에 엔트로사이트라는 업체가 있고, 성수동에도, 에디도 성수동 좀 잘 알지만 성수동에도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업체들이 좀 많았죠. 네. 요즘도 아마 계속 하고 있겠죠? 네. 제가 성수동을 이제 안 가니까 그때는 좀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비슷한 느낌 나는 거, 그런 어떤 공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매물 자체가 없어. 제가 다닐 때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지역은 제가 뭐 다 가본 게 아니니까, 서울 한정으로는 부동산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찾으러 오는 사람들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저희가 그 선발이 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모든 베스트 팔로워도 아니고 그냥 팔로워. 그냥 팔로워. 뭐 슬로우 팔로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그런 매물들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중에 찾았던 게 그냥 그 홍대 상수동에 있는 단독주택, 굉장히 오래된 1981년인가? 82년에 건축한 단독주택을 1층을 카페, 2층을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개조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그 입지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한번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카페를 가는데 어떤 카페를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좁은 카페는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두세 개 미만이다 이런 데는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주변에 들어봐도 그런 카페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카페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좁은 데는 안 가요. 최소한 테이블이 10개 이상, 뭐 15개 이상.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좁은 데서 커피를 마시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넓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좁은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건 뭐 통계도 없고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열의 7은 넓은 카페를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입지라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즉 매물을 볼 때 입지라는 건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매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몇 개 나오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도저히 이 공간은 너무 마음에 들어. 공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지역도 마음에 들고 돈도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좁아. 테이블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테이블 한두 개로 카페를 차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잘 이렇게 일행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카페가 넓던 좁던 카페에 들어가서 항상 테이크아웃을 해서 사무실에서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항상 한 잔씩.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금연을 했습니다. 금연하기 전에 항상 라떼하고 담배를 같이 했었는데 금연을 하고 나니까 커피를 또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 밀크티 있죠? 밀크티. 요즘 밀크티를 마시는데 항상 사무실 갈 때마다 밀크티 하나를 테이크아웃 해서 가져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입지라는 건 위치도 중요하고 컨셉도 중요한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적인 면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야 이건 아무리 해도 테이블이 3-4개밖에 안 나오겠다. 그럼 테이블 3-4개짜리 카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차라리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려면 테이크아웃이 또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다. 그러면 테이크아웃 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직장인들이 나와서 딱 사서 저처럼 사무실 들어가서 마시고 이러기 좋잖아요. 아니면 뭐 큰 대학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주택가만 있어. 주택가에서 과연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아예 없진 않겠죠. 테이크아웃에 또 메리트를 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방 고객은 뭐 3,000원인데 테이크아웃은 500원 할인 뭐 이러면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장소의 입지에 따른 테이크아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근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위치, 그 다음 주변 상권, 오피스냐, 뭐 학생이냐, 뭐 가정주부, 그러니까 주부들 대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주거지 근처면 주부들이 좀 많이 오겠죠. 뭐 그런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입지와 장소와 넓이와 이런 것들 고려해서 금액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랑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는데 넓은 걸 보러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굉장히 넓은 카페를 원하면 말 그대로 그런 평수만 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찾기 전에 이미 나만의 카페 컨셉을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 타겟하는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외국에 뭐 있죠. 런던 같은 데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서칭하면서 뭐 런던,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호주, 뭐 실제로 제가 만든 카페는 호주 컨셉으로 만들었던 거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해외의 유명한 카페들을 다 스크랩해서 다 막 구조라던가 뭐 인테리어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라고 해서 뭐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컨셉을 보고 인테리어 업자들한테도 컨셉을 말해줄 때 그냥 막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따라하는 거 뭐 얘기했는데 네. 모든 거에 레퍼런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그게 모방과 그러니까 카피와 창조와 레퍼런스와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그쵸. 마침 이 의도치 않게 이 옆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옆에 마침 놓여 있어서 이 Still Like an Artist라고, 여기서 보면 세계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품이 어떻게 나왔나, 다들 와 독창적이고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지, 어떤 이런 음악을 만들었지, 이런 디자인했지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들 이렇게 뭔가 참고를 하고 참조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정말 정말 영어 되기 쉽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쉬운 책 추천드립니다. 네. 얇고 가볍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타겟을 찾아야 돼요. 타겟. 그게 국내여도 상관없어요. 해외여도 상관없고. 근데 대부분 해외를 많이 보시는 편이죠. 아무래도 해외, 특히 이제 유럽 쪽의 건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컨셉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인더스트리얼 빈티지였는데 전 세계에서 인더스트리얼 빈티지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거의 유럽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잖아요. 200~300년밖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뭐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교토 같은 곳들. 근데 뭐 일본도 어쨌든 뭐
일본 본토는 뭐 전쟁의 피해를 별로 입은 적은 없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쟁의 피해 때문에 막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 지어졌으니까 되게 그 빈티지라는 게 좀 이제 많이 없죠. 네. 근데 유럽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유럽 카페들 같은 리스트를 보면 정말 빈티지하고 인더스트리얼한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이보다 더 빈티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내 거를 약간 변화하고 뭐 카피할 건 카피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소품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빈티지한 소품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제가 그때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빈티지한 소품들도 직구를 할 수 있거든요. 직구하면 그래도 좀 뭐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나만의 그 컨셉 그게 카피든 뭐 레퍼런스든 뭐든 뭐 상관없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입지를 정할 수 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편 자 입지는 여기까지. 자 다음에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